오늘 토론은 발표해 주신 세 분과 함께 그리고 또 사전에 소개드린 AI 신뢰성과 검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배동석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은 지금 또 AI 안전과 또 이 신뢰성 또 이런 책임성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기업들에게 일단 먼저 좀 제가 마이크를 좀 넘기고 싶은데요. 이런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네이버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이런 비기술적인 좀 대응 이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네요. 먼저 네이버 박우철 리더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AI 안전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선 저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좀 악용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데이터셋 구축을 통해서 좀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들을 해왔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좀 정책 조치도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구성원 내부에서 이제 네이버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뭐 AI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종의 좀 일상의 도구로서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어떤 사용자들을 좀 편리하게 하는 일상의 도구로서 정의를 하고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용자에게도 어떤 생성 AI 기술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또 그런 협조를 좀 얻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순일 부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데이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의 가드레일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파는 대상이 이제 B2B로 좀 특정이 되다 보니까 계약적으로 이제 조건은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드레일을 같이 드리지만 그 가드레일을 수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씀에 있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이제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 하는데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그 경험한 어떤 AI 위험 사례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솔라 이런 모델에 실제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을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장착했거나 아니면은 또 앞으로 탑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대응 방안 같은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하이퍼클로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든 초대 규모 AI 이제 저희가 만든 서비스였는데 이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이 초대 규모 AI 뭐 서비스가 이제 어떤 인풋을 줬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 결과물이 과연 이제 어떤 국내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저희가 설정한 어떤 AI 윤리 준칙에 뭐 어긋나지는 않는지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것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 서비스였다 보니까 좀 사용자를 혹시나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안전 조치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실제로 좀 경험했던 그런 뭐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치를 해봤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설프게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그나마 해본 게 에스컵이라고 카카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GPT를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름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카카오에 GPT를 나오자마자 붙였었어요. 근데 그대로 한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딱히 손을 안 댔던 건데, 근데 이제 또 재밌으셨는지 정치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되게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만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답변은 그런 건 당연히 고려 안 하고 이제 답변이 나와서 초반에 엄청나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때 저희가 이제 가드레일 모듈을 뒤에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답변이 안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를 했고요. 뭐 이제 일정 이상 추가됐을 때는 이제 목적 설명을 그냥 약관으로 잘 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악용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주 사업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고객사분들하고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 요걸 사용하다가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요즘 좀 집중하는 거는 뒤에 할루시네이션을 이제 팩트 체커라는 모듈을 별도로 놔가지고 얘가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냥 AI 모델을 별도로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어 모델 기반인데 한마디로 두 개의 이제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럼 지금 이 AI 신뢰나 이런 어떤 책임성, 안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각 기업별로 이런 전담 조직을 아마 또 구성을 하신 것도 있고 할 텐데요. 이런 전담 조직을 좀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업 내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개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규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떤 효용성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퓨처 AI 센터 중심으로 사실은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제 퓨처 AI 센터 같은 경우 이제 CEO 직속으로 된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기획자들인지 개발자, 뭐 주로 저처럼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뭐 개인정보 담당자들도 있고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또 다양한 부서들이 좀 협업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AI 윤리 준칙이나 어떤 네이버 AI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뭐 자율규제인가? 자율규제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작동하는가? 근데 사실 저는 뭐 이것을 꼭 자율규제라고 하는 어떤 틀에서 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AI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다 이런 사실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을 사용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AI 정책을 다루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제 AI 기술과 또는 AI 서비스의 발전이 먼저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AI 정책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여지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약간 사견이지만 정말 네이버가 슈퍼컴퓨터를 사지 않았다면 AI 윤리주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이제 저희가 AI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보안,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냥 IT 보안에 대한 보안팀이 하나가 있고 이제 데이터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팀은 가버넌스상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 팀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팀이 아무리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이제 데이터 팀에서 에시컬리 문제가 있거나 보안 팀에서 그 데이터는 나중에 개인정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체크박스가 나오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장치를 놓고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 빗장을 걸어버리면 아예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저는 사실 그게 나중에 이제 실사례로 케이스들이 나올 때는 저희가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맨 앞에 원칙단으로 가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사회 통념상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사회 통념상으로 이거는 침해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AI의 정책이라든지 AI에 관련된 법이 아니다 뿐이지 참조할 수 있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나 정책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은 같이 논의하면서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또 지금 아마 이 AI를 개발하는 것, 특히 이렇게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LLM들을 개발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산업과 사회에 굉장히 좀 많이 융합이 되고 또 활용이 되는 게 목적이고 또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AX, 그러니까 이제 AI 플러스 X 또는 뭐 X 플러스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런 산업과 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위험과 안전 요소를 사실 이 산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또 그 각 산업 도메인별 특성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어떤 산업의 어떤 위험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이런 준비가 좀 더 시급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가지고 계신 어떤 비즈니스 계획에 대비해서 특정 어떤 샘플 산업 같은 것들이 좀 있을지 또 그 이유를 어떻게 꼽으시는지 그리고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고요. 요거는 패널 네 분께 제가 좀 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예컨대 이런 어떤 안전을 좀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어떤 산업군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 기업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사업군을 좀 손에 꼽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인터넷 기업에서 이제 AI 정책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한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산업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특정한 뭐 A 산업군이 있다고 치면 그 A 산업군에 만들어진 어떤 규제들이 이미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규제의 바탕에서 거기서 어찌보면 그 산업적 도메인의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AI를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 AI 안전을 사실 구축해 나가는 게 낫지. 우리가 이제 AI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니까 이 산업군에서 AI 안전을 뭐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적합하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에 맞는 어떤 뭐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규칙들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군이 굉장히 뭐 AI 안전 필요하다.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 엔드 커스터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B2C라든지 이렇게 바로 엔드 커스터머한테 나가는 서비스들은 사실 뭐 산업 특성을 떠나서라도 어떤 산업인지를 떠나서 그냥 아직 리스크가 그냥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런 유즈 케이스나 완전 그런 거에 오리엔티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은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조금 이제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산업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B2B를 하다 보니까 산업별로의 특성은 산업별로 너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테크 프로바이더는 사실 뭐 냉정하게 저희는 도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 이거를 설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앞에서 뭐 말씀 주신 거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앞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하고 그 업종의 통념상에서 최대한 일단 시작하는 게 저는 일단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가면 저희 회사는 이제 뭐 금융 쪽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의료, 리걸 쪽을 이제 많이 최근에 보고 있는데 그쪽을 보는 이유는 당연히 그쪽에 이제 사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이 기술로는. 근데 사업성이 좋은 업종들은 리스크가 다 높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마지막에 누군가가 책임을 짐으로써만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경우는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델타 값을 얼마나 줄이냐가 사실 사업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성의 밸류가 그 사람에 대한 밸류가 높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I를 차치하고라도 그 산업에서 정해진 규정들을 잘 따르게 최대한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의견하고
뭐 동일한 방향이긴 합니다. 뭐 어떤 특정 산업에서 이걸 뭐 지정해가지고 이게 시급하다, 뭐 이 산업에서는 이런 게 먼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저희 이제 안전 신뢰를 위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정부나 공공에서 이런 걸 먼저 좀 끌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마련해가지고 좀 끌어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될 텐데요.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EU와 미국의 사례가 있겠죠. EU는 지금 당장 그 법안 발의를 통해서 성규제를 시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일단은 기술진흥을 위해서 최소한 규제를 방해하고 있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역시 이건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방향이고요. 공공에서의 방향을 좀 본다면 역시 규제를 좀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별로 필요할 경우에 법안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실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도 역시 정부 또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먼저 이러한 준비가 좀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AI 일상화 이런 걸 주도해 나가면서 시장에서에도 필요성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 다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AI 액트를 봤을 때 그 위험한 그런 산업이나 위험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특성들을 보면 뭐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방향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반대 청원을 국회에 올렸고 그래서 그 청원 숫자가 달성이 돼서 교육위원회 회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라든지 또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뭐 금융 분야나 이런 분야 쪽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모든 산업에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AI를 위해서는 사실상 또 이 AI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인증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좀 TTA 그 배동석 팀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TTA에서도 지금 AI 안전 신뢰성에 관련된 표준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표준들이 또 개발되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고 좀 조사를 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AI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논의는 ISO, IEC, JTC1, SC42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 분과죠. 여기서 제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표준 총회가 열렸는데요. 약 200여 명 정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이제 열기가 있는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해 주셨고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SC42는 영역에 따라서 9개의 워킹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전이라기보다 신뢰성이라는 워딩으로 워킹 그룹 3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킹 그룹 3에서는 현재 위험 관리에 대한 표준 그리고 신뢰성 용어와 개념에 대한 기술 보고서, AI 신경망에 대한 강건성 평가 방법, AI 시스템에 대한 품질 모델 등이 지금 표준으로 제정이 돼 있고요. AI 시스템 및 기계 학습 모델의 설명 가능성,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감시 방안, 인간 감시 방안, 그리고 시스템의 투명성 용어 등이 지금 워킹그룹 3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규범이나 뭐 규제에 관련한 논의가 제일 활발한 작업반은 워킹그룹 1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AI 관련 개념이랑
용어 표준을 개정하고 있고 AI를 개발 또는 이제 적용 그리고 활용자가 준수해야 될 표준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42001 요건 이제 202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 또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요건이나 영향평가 방안 등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준은 아이템으로 인정되진 않았는데 AI 성숙도 모델이나 뭐 감사 방안, 적합성 평가, 인증 체계 뭐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논의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신뢰성 관련된 표준화 작업이 데이터 영역인 워킹그룹 2 그리고 유즈케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워킹그룹 4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검인중 표준 부분에서 지금 이 글로벌 어떻게 보면 선도 국가들이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또 그런 국제 표준화의 움직임에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개발한 어떤 인증 체계가 이 해외에서도 뭔가 좀 인정을 받아야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제 협력 같은 거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그 TTAI 신뢰성 센터의 신뢰성 인증팀인데요. 센터에 이제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신뢰성 정책팀과 신뢰성 인증팀이 있습니다. 인증팀에서 이제 신뢰성 인증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론칭이 돼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팀과 함께 뭐 이 인증 민간 자율 형태로 이게 론칭이 됐기 때문에 인증의 어떤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개발 안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7종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야의 경우에는 영문판으로도 제작이 돼가지고 현재 미국 니스트와 니스트의 RMF와 크로스워크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표준 협력 안건으로도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평가를 위해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ML 커먼스라는 단체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AI 안전 신뢰성 관련해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도 IEEE SA하고도 협력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뭐 SC42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아니고 이제 정책팀 팀장님께서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간 연구했던 저희 레드팀 챌린지라든가 또 LLM 인증 사례 그리고 워터마크 기술 등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공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AI 안전 신뢰 기술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확산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또 이 역할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AI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또 제도 마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좀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게 이거를 다루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러면 이런 제도 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제도 사실 국가 AI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또 곧 있으면 또 AI 안전연구소라고 하는 전담 기관도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기관이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 차원의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있으신지 요거는 제가 스프리부터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해야 될 일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AI 차원에서 AI의 지능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상당수의 이런 사례들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사용자들이 잘못 이용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식의 그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런 방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가 굉장히 앞서 발표에서도 그 여러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자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어떤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그 고민과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입장이고요. 어제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AI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이제 소속된 조직이나 역할에 대해서 역량을 집합하는 차원에서 AI 위원회가 이제 그 시작점을 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뭐 국제협력 도모나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더 역량을 집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위원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설립될 AI 안전 연구소 등의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뭐 개방적 논의가 가능한 장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산하견의 다양한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뭐 정책 제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책 제도 이런 게 수립이 되고 뭐 법 제도화 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건데요. 계속해서 확산을 시키고 또 그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 뭐 이런 노력이 이제 계속해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위한 이제 제도화에 대해서 뭐 거민증의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사후에 어떤 그런 어떤 대비를 한다기보다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뭐 향후에 사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처벌을 경감을 해주던가 뭐 이런 어떤 것들도 고려를 해서 좀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영향을 받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주제가 소소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제 답변이 사실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모호함이 가장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API 클라우드 이제 사용에 대한 걸 한 번 더 풀어주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좀 내부를 봤을 때 이제 모호한 것들이 좀 이제 금융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유사한 거를 풀어줬는데 이거에 대한 보안 규제는 더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사용하기는 더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이제 모호함이 좀 있으신 거.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 소재나 어느 정도의 그 상벌이 있는 거에 대한 건지들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의도는 좋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는 다들 이제 공감하고 좋은 이제 첫발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호함 때문에 약간 다들 기다리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정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냥 기대하는 바는 사용자로서는 이 모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결국에는 프레임하고 거기에 맞는 정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R&R에서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건 어느 정도 경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데미지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호성이 좀 적어지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1차적인 사용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추가로 조금 더 훨씬 엄격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로서 정부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업자 혼자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안전을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저 질문했을 때는 결국에는 AI 발전이 사실 있어야 또 AI 안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저희가 AI 기술과 서비스를 더 많은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또 더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면 사실은 그 맥락에 맞는 그 비즈니스에 맞는 사실 어찌 보면 안전 조치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그런 어찌 보면 이제 AI 인프라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좀 AI 안전도 한 번 더 고도화되는 어찌 보면 좀 한국 사회에서 한국 비즈니스 맥락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플로우에서 좀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분들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또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플로우에서. 예.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라고 얘기하셨네요. 저 배동석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AI 표준 얘기하실 때, 네. 이게 안전과 신뢰성, 그러니까 세이프티와 릴라이빌리티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신뢰성 측면으로 표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안전이라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차단이랄까 뭐 이런 가지가 있겠고, 신뢰성이라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전이 아닌 신뢰성이라는 측면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표준화 기구의 워킹그룹 이제 명칭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유는 이제 단순했던 겁니다. 네. 워킹그룹 3의 그 명칭 자체가 트러스트 워디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신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논의하고 있는 범위는 당연히 이제 안전도 관련 워킹그룹에서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신뢰 이게 딱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명칭 자체가 신뢰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맥락 하에 안전도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관련 워킹그룹, 특히 워킹그룹 3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쪽지에 이렇게 질문할 거 적어두셨던 거 꺼내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저쪽. 저는 그 AI 안전이나 신뢰성의 제3자 인검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AI 안전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나 이제 자기 프론티어 모델을 뭐 영국에도 주고 있고 이제 먼저 검증해보라고 주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폭스바겐도 토요타도 다 조작하고 테스트를 다 속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모델의 위크니스나 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할 거고 서드 파티는 그거를 찾아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액세시빌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블랙박스고 하니까 이거를 참 3자에서 이거 국가의 AI 안전연구소라고 하는 데서도 이거를 과연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그 인증 권한을 시민들이 믿어야 되나? 게다가 그 모델 자체는 또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학습되는 데 따라서. 그래서 제3자 인검증이 얼마나 실효적일까에 대해서 우리 배동석 팀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또 이제 두 분 기업체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이나 그런 빅테크들이 AI 안전연구소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잘 이해를 했고요. 사실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이 법 규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TTA에서는 민간 자율 형태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에 대해서 론칭을 해서 진짜 자율 형태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건 앞서 이제 그 답변의 어떤 맥락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어떤 자율성하고 같이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적으로 지키고 또 이걸 실천을 해야 인증 제도를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결과를 증빙을 또는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율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 신뢰를 잘 갖추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신뢰성 인증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방법은 단순히 여태 뭔가 이제 계속 해왔듯이 측정을 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값을 판단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측정이 아닌 감사 형태의 문서나 또는 이제 절차 검사로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인 즉슨 이 신뢰성 자체가 제품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능만으로 자 5를 기준으로 4일 때는 페일이고 6일 때는 패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믿을 수 있고 안전해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기업들이 처음부터 이 제품을 만들 때 시작 단계부터 얼마나 그걸 고려하고 또 거버넌스를 갖췄고 또 그 거버넌스에 의해서 각 조직은 분리돼 가지고 각 활동을 잘 해왔으며 AI가 개발이 됐을 때 또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수집됐을 때 등등의 과정에서 뭐 이런 편향이나 또는 이제 위험한 그런 어떤 결과를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고 만들었는지 뭐 이런 어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확인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그 말씀 주신 거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아까 제가 발표 때 뭐 동일한 워딩은 아니지만 저희도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는 그 앞에 절차에 대한 거를 보수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해서는 사실 얘가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생성형 AI 이후로는 이거를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효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그냥 아직 not applicable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되거나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불명확한 게 있고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절차 사기인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세우고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용자도 그렇고 공급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에틱이라는 그냥 윤리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약간은 그 양쪽의 플레이어들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불안감이 있죠. 당연히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굿윌에 맡기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못 믿는다고 이제 제안하기에는 아직은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범주 저희가 아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3자 검증, 제3자 감사 이런 부분들을 저도 예전에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제3자 감사한다는 게 과연 이제 그런 도메인을 모르고 데이터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고민들 사실 저도 동일하게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3자 어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어떻게 그것이 이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3자 검증이 마치 이거는 뭐 통과되고 이건 통과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를 하듯이 그냥 그 순간에 어떤 평가를 하듯이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사실 발생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AI 정책을 할 때 AI 기술과 서비스에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조금 더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서 개선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제3자 검증이 작동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사업자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체크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고민해 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실 그런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그 기획자나 개발자부터 잘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어떠한 우려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서비스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 맥락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3자 검증도 만약에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고 어찌 보면 사회에선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면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또 하나 있으시네요. 예, 저 아주 좋은 그 내용,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 정책 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하고 금융이 많이 쓰인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는 이제 사람의 생명, 건강 뭐 이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신뢰성,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가 상당히 그 난항입니다. 지금 뭐 현행 문제도 잘 못 풀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료는 지금 그 식약처에서 소프트웨어 그 인정해 줄 때 그 자율성을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되면 인정해 주거든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그 미국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는 또 없는지. 그래서 그때 왓슨이라는 걸 많이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왓슨 소리가 또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료 그런 문제는 그 굉장히 전문성이 강하고, 또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의료 전문인들이 또 자기 독자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마다도 또 특이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건 어떻게 별도로 하는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신뢰라든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논의나 이런 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 분들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퇴원 내역서에 대한 대신 초안 작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그 뒷단의 규제들은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리거라고 헬스케어는 마지막에 그냥 답은 결국에는 변호사하고 의사님들이 책임지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시스턴트하는 개념으로서의 유즈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자율성이나 그 책임 소재 문제에 있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마지막에 게이트 키핑을 하는 그 전문가 분이 책임을 지고 본다. 다만 이분이 퇴원 내역서를 내가 처음부터 다 적는 거에 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초안을 내가 수정하고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생산성을 30-40% 개선하겠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의 유즈 케이스가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논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미국 그 서부 쪽이나 이런 쪽의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그런 류의 접근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 한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휴먼 터치로 아직은 해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 논의할 사항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그런 노력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쯤에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포럼에 했던 내용들은 수일 후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이 AI 안전, 그 다음에 또 이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막중한 책임과 이런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저희가 국가 AI 그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또 이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기 내빈 여러분들과 패널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플로어에 또 이 다양한 또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